전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방금 전 넘어가 버렸습니다. 브렌트유가 $110를 돌파하고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마비를 뜻하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가격 발견 구조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패가 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리플의 시나리오는 이미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자본의 대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무려 $219억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 머니마켓 펀드로 이동했는데요.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를 가격에 선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숨어들고 있다는 이 명확한 신호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유동성 경색의 전조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일본의 금리와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제로 금리였던 엔화를 빌려 전 세계 자산에 투자했던 돈들이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압박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거든요. 일본 국채 금리가 18년 만에 최고치인 1.95%까지 치솟았다는 점은 70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폭탄의 도화선에 이미 불이 붙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24년 8월의 검은 월요일을 통해 이 공포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자마자 니케이가 하루 만에 12% 넘게 폭락하고 비트코인마저 10% 넘게 빠졌던 그 사건 말이죠. 일본에서 시작된 균열이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모든 투자자가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엔캐리 청산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유가 폭등 이후 엔화가 강세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158선까지 밀려났거든요. 일본이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다 보니 유가 상승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건데요. 이 때문에 우에다 총재도 금리 인상 중단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미노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만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기관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면 기관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정산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스위프트 체제는 2027년이 되어도 국경 간 결제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낡은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기관들은 단순히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한 금융 인프라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 리플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리플의 온체인 데이터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XRP 보유량은 16억 토큰으로 무려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면 100만 XRP 이상을 보유한 대형 지갑 수는 2,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 절망적인 시기에도 리플 ETF로는 $9,172만 달러라는 거액이 순유입되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진짜 돈의 주인인 고래들은 조용히 리플을 쓸어 담고 있다는 뜻이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 롭 커닝엄은 현재 리플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전환되는 핵심적인 이 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가격의 하방은 단단히 지지되는데 상방은 무한히 열려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비대칭적인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인데요. 거대한 경제의 도미노가 하나둘 넘어져 결국 마지막 패인 리플에 도달했을 때 데이터에 기반해 미리 선취매를 마친 투자자들만이 향후 시장 재평가의 압도적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